그러면 우리의 영웅은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추가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가 고파서 근처 푸드코트로 갑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문을 닫았어요. 저기 보세요. 이 키오스크는 아직 작동 중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햄버거가 3개나 남았어요. 하지만 먹어도 안전한 건 그 중 하나뿐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버거는 태그에 표시된 대로 5일 전에 조리됐어요. 사양할게요. 세 번째는 오늘 준비됐는데 고기에 파리가 앉아있네요. 파리는 질병을 옮길 수 있어요. 접착 필름으로 포장된 두 번째 햄버거만 안전한 옵션입니다. 더 좋은 답변이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음날 머리를 자르기 위해 동네 미용실에 가요. 불행히도 이 헤어 디자이너들 중 한 명은 미치광이에요. 누구인지 맞히실 수 있다면 댓글에 답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요즘은 불로 머리를 자르는 기술이 꽤 일반적이죠. 하지만 주머니에 도끼를 숨기고 있는 것도 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딱 걸렸어요. 헤어컷이 끝났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셀카를 보냅니다. 셀리는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비는 요가 수업을 듣고 있고요. 케일럽은 사막에서 ATV를 타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낮을까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이 동영상에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세요. 비록 바비는 믿을 수 없는 자세로 뒤틀렸지만 선생님이 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갈은 차에서 내리지 않는 한 케일럽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셀리의 사진을 보세요. 하늘에 번개가 치고 있어요. 뇌우 속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정글을 걷다가 바나나 야자수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독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맞히실 수 있나요? 좋아요. 첫 번째 건 바나나가 검게 변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유독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 번째 야자수에는 바나나가 가장 적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고 싶어 했나 보네요. 하지만 두 번째 나무 아래를 보세요. 누군가 바나나를 따서 한 입 먹은 다음 그냥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수상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야자수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녁에는 지역 축제에 갑니다. 3명의 여성이 여러분과 춤을 추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 한 명만 안전한 파트너입니다. 누가 위험한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댓글에 생각을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여자는 귀여운 토끼 가면을 쓰고 있지만 도둑입니다. 그녀는 군중 속의 한 남자에게서 휴대폰을 몰래 훔치고 있어요. 세 번째 여자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주머니에 깨진 유리병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춤을 추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따라서 두 번째 여자만이 안전합니다. 3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경로는 뜨거운 석탄으로 덮여 있어요. 두 번째엔 역겨운 벌레와 두꺼비가 있고요. 세 번째 길엔 아름다운 장미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뜨거운 석탄은 신발을 태울 수 있고 장미 가시는 피부를 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가 최선의 선택이에요. 이 생물들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 두 요리사는 모닥불 위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미 누군지 알고 있다면 서둘러서 댓글에 가장 먼저 공유하세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요리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의 스카프에서 이미 연기가 나고 있죠? 곧 불길이 치솟을 것 같아요. 화재 경보! 다음날 해변을 산책하러 갑니다. 해변에 개방형 샤워 시설이 있어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모래를 씻고 있는 세 남자를 발견합니다. 누구를 구하시겠어요? 세 번째 남자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버지니아 델시가 여름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 집이 도둑 맞았어요. 세 사람이 CCTV에 찍혔고 주요 용의자가 됐어요. 버지니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일라는 전 우편물을 가지러 왔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가정부 소피아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집 청소를 하러 와요 라고 했어요. 정원사인 다니카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정원을 돌보러 와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델시의 집을 털었을까요? 가정부 소피아였을 거예요. 매주 집을 청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을 보세요. 먼지가 아주 많아요. 수상하네요. 그러니까 그녀가 주요 용의자일 거예요. 지난 금요일 메리는 엄마에게 허락받지 않고 몰래 파티에 갔어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메리를 한 달 동안 외출 금지시켰어요. 친구도 파티도 안 됐죠. 그로부터 2주 후에 메리가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파티가 열렸어요. 두 번째 파티 다음날 아침 로버트 씨는 메리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저녁에 뭘 했는지 물었어요. 새 퍼즐을 풀고 있었어요 라고 소녀는 대답했어요. 메리는 한 달 더 외출 금지를 당했어요. 왜일까요? 퍼즐을 보세요. 거의 시작도 안 했네요. 저녁 시간 동안 했던 활동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인은 올 A 대학생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제인의 소식을 일주일 동안 듣지 못했어요. 그녀가 시험 치는 날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제인의 절친은 걱정이 됐죠. 친구는 제인을 보러 왔지만 제인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제인이 납치되었다고 신고했어요. 용의자가 3명이 있었어요. 모두 제인의 전 남자친구였죠. 마이클, 미구엘, 다니엘이요. 모두 제인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누굴 체포해야 할까요? 냉장고에 있는 영어 메모가 단서예요. 레시피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각 단어에서 찾아야 할 영어 글자 수예요. 밀크의 4분의 2는 우리에게 MI를 그리고 CH 그리고 A, E, L이 있겠죠. 마이클이 제인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모티콘의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과제는 어떤 과일이나 야채를 뜻하는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무엇인 것 같나요? 자, 달걀, 에그와 식물 플랜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그 플랜트, 가지네요. 다음 거, 이번에는 뚜렷하진 않네요. 좋은 생각 있으세요? 레이디 핑거예요. 잘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걸 맞출지 궁금하네요. 자동차랑 쥐, 카롯. 당연히 당근이죠. 이제 도움이 될 글자를 몇 개 넣을게요. 이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와 리프, 잎사귀. 이건 올리브네요. 당연하게도요. 좋아요.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맞출 걸 알아요. 설탕 또는 조금 달콤한 것, 그리고 감자. 당연히 이건 고구마죠. 좋아요.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때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과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콜리플라워예요. 좋아요. 여기 마지막이에요. 큐, 빛, 그리고 곰. 큐컴버, 오이요. 잘 풀었어요. 에스메는 숲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오랜 친구인 마녀의 집으로 통하는 길을 찾을 때까지 방황했죠. 에스메는 집에 갔지만 마녀는 거기에 없었어요. 대신 4개의 열린 포털이 있었어요. 에스메는 식탁 위에서 마녀의 할 일 목록을 찾았어요. 마녀가 어느 포털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나요? 마녀의 할 일 목록의 첫 2가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구리를 잡으러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포털에 있는 면의 수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10은 별, 3은 삼각형, 4는 사각형, 0은 원이죠. 개구리들을 잡기 위해 그녀는 사각형 같은 포털을 사용했을 거예요. 신디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3학년 소녀였어요. 사이 좋은 2명의 친구인 딜런과 코비는 신디를 프롬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신디의 절친에게 신디가 이 중 누굴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 소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비밀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힌트만을 주었어요. 신디는 피자를 좋아해. 하지만 햄버거는 참을 수 없어해. 수영장에 가는 걸 좋아하지만 체육관에는 절대 가지 않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라마지만 얼룩말을 무서워해. 신디는 어떤 소년을 좋아하죠? 신디의 친구는 단서를 주고 싶어 했으니까 패턴을 찾아보면 돼요. 신디가 좋아하는 것들 모두에 같은 철자가 2개 있어요. 딜런 이름에는 L이 2개 있으니까 신디가 더 좋아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쉴라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다음 무대는 30분 후에 진행돼요. 쉴라는 탈의실에 물건을 두고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해요. 그 후 돌아와서 누군가가 자기 의상을 찢어놓은 걸 보게 돼요. 쉴라는 화가 나서 경쟁자들에게 질문해요. 밀리는 난 화장을 하고 있어서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수 없었어. 라고 말했어요. 첼시는 난 화장실에 있었어. 점심에 뭔가를 잘못 먹은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벨라는 말했어요. 난 의상실 밖에서 구독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촬영하고 있었어.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릴리요, 화장을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마스크팩을 해서 화장을 망쳐놨을까요? 쉴라는 새 드레스를 찾으러 창고로 갑니다. 갑자기 문이 뒤에서 닫혔어요. 문을 열려면 8글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쉴라는 5분 안에 무대에 올라야 해요. 그녀가 암호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벽에 걸린 이 그림이 힌트예요. 쉴라는 파라다이스로 들어가야 해요. 쉴라는 문을 열고 소름 끼치는 쥐들과 마주쳐요. 쉴라는 도망을 쳤고 지하실에서 길을 잃었어요. 쉴라는 무대로 통하는 이 3개의 문을 발견해요. 하지만 각각의 문 뒤에는 위험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문 뒤 바닥엔 끊어진 전선과 무릉덩이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 전갈 한 마리가 쉴라를 물어뜯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산 정상으로 통하는 마법 포털이 있어요. 쉴라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나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쉴라는 전선 아래로 기어갈 수 있어요. 쉴라가 무대에 올라가자 객석에서 이상한 3가지 디테일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보이나요? 이 여성분을 자세히 보세요.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이 음악가는 줄도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중 속에 밴더도 있어요. 쉴라가 미스 진이 됐어요. 그녀는 다이아몬드 티아라와 상금을 받았어요. 그녀는 무대 뒤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의 모든 불들이 몇 초간 꺼져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쉴라는 누군가가 자신의 티아라를 훔쳤다는 걸 알게 돼요. 그녀는 3명의 경쟁자를 신문했어요. 조이는 난 네 싸구려 티아라는 갖고 싶지 않아. 우리 아빠는 억만장자야 라고 말했어요. 자스민은 누군가 어둠 쪽에서 날 미치고 내 드레스를 긁었어 라고 말했어요. 레이첼은 너가 바닥에 떨어뜨린 게 틀림없을 거야. 더 잘 찾아봐 라고 했어요. 누가 티아라를 훔쳤나요? 조이요.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밑에 숨겨져 있어요. 다음날 쉴라는 소름 끼치는 성에서 깨어났어요. 사악한 마녀가 그녀를 원숭이로 만들었어요. 흑마법을 깨려면 쉴라는 마법을 써야 해요. 하지만 마법책은 상자 안에 잠겨 있어요. 잠금 장치는 6자리 암호를 필요로 해요. 쉴라가 상자 여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상자 위 선반에 정확히 6개의 촛불이 있어요. 힌트예요. 각 양초에는 특정 개수의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암호는 243621이에요. 쉴라의 동네는 4채의 큰 집이 있어요. 4채 모두 한 줄로 서 있고 빨간색, 초록색, 흰색, 파란색 등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요. 존스 부인의 집은 초록색 집의 왼쪽 어딘가에 있어요. 줄에서 3번째에 있는 집은 흰색이에요. 스네이크 부인은 빨간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부인은 어느 쪽 끝에도 살지 않아요. 하지만 파란색 집의 오른쪽 어딘가에 살아요. 한편 딜런 부인은 4번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집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누가 어디에 살고 각각의 부인들의 집 색깔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단서를 통해 우린 첫 번째와 3번째 집은 빨간색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딜런 부인은 4번째 집에 살기 때문에 빨간 집을 소유한 스네이크 부인은 2번째 집에서만 살 수 있어요. 크리스탈 부인은 어느 한쪽 끝에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흰색인 3번째 집에서만 살고 있을 거예요. 존스 부인의 집은 초록색 집 왼쪽 어딘가 있는데 그 뜻은 딜런 부인이 4번째 집에 산다는 뜻이죠. 존스 부인은 첫 번째 집에 살고 파란색이에요. 가짜 선생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 배우예요. 자세히 보세요. 화면 상단에 녹화 중 카메라 아이콘이 있어요. 두 친구가 강을 건너고 싶어 해요. 반대편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배는 한 번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배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밧줄이나 비슷한 속임수는 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보트를 이용해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들은 강 건너편 기슭에서 출발했어요. 조시와 밥은 쌍둥이에요. 조시는 아내와 함께 살고 밥은 혼자 살아요. 누가 조시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첫 번째 남자요. 화장실에 칫솔 한 쌍이 있는 반면 밥은 하나만 갖고 있네요. 시간 여행자가 이 파티에 참석하고 있어요. 누군지 찾을 수 있겠나요? 가짜 로봇임에 틀림없어요. 눈을 좀 단련해 볼게요. 여기 할로윈 이모티콘 있어요. 하나만 빼고 모두 쌍이 있어요. 짝이 없는 걸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잘했어요. 여기 있어요. 좋아요. 한 번 더. 이제 더 많은 이모티콘이 있어요. 독특한 이모티콘이 보이나요? 여기 있어요. 좋아요. 이제 계속 해봐요. 할로윈 한 달 전, 다프네는 2000년대 초에 지어진 새로운 현대식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훌륭한 집이었지만 다프네는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아주 싼 값에 집을 구매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죠. 할로윈 날 밤에 그녀는 자정이 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다프네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떠있는 유령을 보았어요. 유령은 다프네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넌 여기서 살 수 없어. 여긴 내 집이고 난 10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네가 날 불편하게 하고 있어. 다프네는 유령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죠? 그 집은 2000년대 초에 지어졌기 때문에 겨우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유령이 여기서 100년을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유령들은 거짓말을 해요. 할로윈 밤이에요. 보름달, 모든 소름 끼치는 것들. 하지만 에즐리는 숲에 있는 버려진 으스스한 집으로 혼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뒤에 있던 문이 닫히고 잠겼어요. 그녀는 집 주변을 배회했고 밖으로 나가는 3개의 문을 발견했지만 안전해 보이진 않았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늑대 인간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좀비가 있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유령이 있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안전할까요? 에즐리는 당연히 세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유령은 으스스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어요. 물론 그날 밤 집에 간 사람은 에즐린뿐만이 아니었어요. 은색 기사 갑옷을 입은 또 다른 학생인 콜튼도 이 으스스한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에즐린과 마찬가지로 콜튼이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콜튼도 3개의 탈출구를 찾았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뱀파이어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낯선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대한 용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들어오는 누구든 밟아버리는 거대한 사이클롭스가 있었어요. 콜튼이 안전하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운 좋게도 은색 갑옷을 입은 기사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뱀파이어들은 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이 콜튼한테는 안전해요. 할로윈 밤에 케네디는 남자친구와 저녁을 보내고 싶었지만 케네디의 아빠는 케네디가 누구랑 사귀는 걸 반대했었어요. 안 걸리기 위해 그녀는 친구들과 트릭 올 트릿 게임을 하러 갈 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자정까지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밤 11시 30분에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아빠는 케네디에게 화가 나서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케네디가 트릭 올 트릿 게임을 하러 가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케네디가 빈 사탕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마을 밖에 숲속에 숨겨진 곳에 한 무리의 친구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미라, 이너, 유령, 늑대인간, 그리고 마녀예요. 할로윈마다 그들은 사탕을 먹어요. 5마리의 크리처들이 있지만 올해는 단 4개의 초콜릿바가 있고 그들은 이걸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이 있나요? 네 개의 초코바를 각각 5조각으로 나누면 각 크리처들은 초코바에서 한 조각씩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두 정확히 4조각의 초콜릿을 먹을 수 있죠. 이제 괴물과 인간들이 서로 옆에 살고 있으니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임무는 각각의 사진에서 괴물을 찾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가 있는데 괴물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보세요. 이 사람 피부가 녹색이에요. 확실히 사람은 아니네요. 집중하세요. 다음 사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보이시나요? 수영장에 있는 이 소녀는 이너예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꽤 어렵지만 전 여러분을 믿어요. 여기서 누가 인간이 아닌 것 같나요?
보세요. 이 여자는 그림자가 없어요. 인간에겐 정상적이지 않으니 다른 크리처인 게 분명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누가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하시나요? 이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마녀임이 틀림없어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눈을 크게 뜨셔야 해요. 동네 카페 사진이에요. 뭔가 수상쩍은 게 보이시나요? 보세요. 마치 누군가가 마시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 피 한 잔이 떠 있어요. 분명 뱀파이어가 마시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뱀파이어는 사진에 안 찍히기 때문에 사진에 없어요. 다나는 월요일에 있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영 챔피언이에요. 중요한 날을 치르기 24시간 전 그녀가 사라져요.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3명의 다른 수영 선수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한나는 다나랑 마지막 연습 이후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애슐리는 토요일에 다나를 점심에 초대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이 실종된 수영 선수는 대회를 위해 머리 손질을 해야 한다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멜라니 말로는 전날 밤에 다나와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다나가 멜라니에게 대회 전 불안함을 얘기했다고 해요. 수영 선수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죠? 애슐리는 다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수영 선수가 경기 전에 머리를 손질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노라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근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바로 도우려고 달려갔어요. 노라는 목소리를 따라갔고 그 목소리는 그녀를 지하실로 이끌었어요.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문이 쾅 닫혔어요. 앞에 3개의 포탈이 열렸어요. 그 중 하나만이 안전한 곳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 포탈은 거대한 독거미로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 포탈엔 누군가 발을 들여놓은 순간 추락하는 거대한 바위가 매달려 있어요. 세 번째 포탈에는 배고픈 악어 7마리가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라가 올바른 포탈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로라는 두 번째 포탈을 선택해야 해요. 신발을 안으로 던지고 그 거대한 돌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큰 유람선의 선원이에요. 어느 날 선장은 그에게 창고에 가서 용품을 좀 가져오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가 사다리를 내려가고 있을 때 사다리가 부서졌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얼마 후 다니엘은 배 측면에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점점 더 많은 물이 이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방 안에 있는 구명조끼 중 하나를 입고 물이 창고에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이 물이 그를 들어올리면 문을 밀어 열 수 있을 거예요. 이 남자와 세 여자를 주의 깊게 보세요. 이들 중 누가 그의 진짜 아내인지 알아낼 수 있겠나요? 왼쪽에 있는 여자일 거예요. 보세요. 다른 두 여자들과는 달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동시에 남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의 스타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벤과 그의 여자친구 아멜리는 동굴을 탐험하러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얼마 후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젊은 여자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수염을 기르고 험상궂게 생긴 그 남자는 손에 삽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갇힌 지 일주일째예요.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와 함께 가시죠. 젊은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를 믿지 마세요. 그는 범죄자예요. 절 따라와요. 제가 이 사람보다 훨씬 오래 여기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출구가 어디인지 알 것 같아요. 벤과 아멜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벤과 아멜리는 남자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그 여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동굴에 있었다면 왜 그렇게 단정해 보이고 머리에는 신선한 꽃을 꽂고 있을까요? 이 이미지를 보세요. 여러분은 과거에서 온 사람이 누군지 알겠나요? 이 사람이에요. 그의 가슴을 자세히 보세요. 프릴 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건 19세기에 인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은 어때요? 옛날 사람은 누구죠? 이 어린 소녀일 거예요. 이 이상한 모자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시간 여행자를 찾을 수 있나요? 이 여자요, 봐요. 남학신을 신고 있어요. 자연사진작가 리디아는 공원에 와서 나무와 꽃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이상한 화학 냄새를 느꼈을 때 리디아가 멈췄어요. 그녀는 그곳에 있던 3개의 공장을 모두 찍었어요. 나중에 리디아는 그 사진들을 보고 어느 공장이 유독가스를 방출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겠나요? 첫 번째 공장은 아니에요. 버려진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는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뜻은 깔때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죠. 독성이 있는 공장은 세 번째 공장이에요. 그 주변의 나무들이 마르고 건강해 보이지 않고 꽃들은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공항에서 화가 난 여행객이 자신의 수화물 내용물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여행 가방을 받았을 때 비어 있었어요. 저는 보상을 원해요. 승객의 정보를 확인한 후 한 공항 직원은 그가 실제로 무거운 여행 가방을 가지고 런던을 떠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가방은 텅 비었고 약간 젖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이 좀 수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 승객은 얼음으로 가득 채운 여행 가방을 가지고 런던을 떠났어요. 비행 중에 얼음이 녹았고 물이 새어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의 잃어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로렌은 가족 모임을 위해 닭날개 10양동이를 요리했어요. 손님 1명당 하나씩 먹으려고요. 하지만 나중에 지미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누군가가 10명이 각각 한 쌍의 눈을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KT도 더해주면 총 11명이 이 방에 있게 되죠. 늦은 밤 데이브 경관은 전화를 받았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사라졌어요. 연구실을 철저히 수색한 끝에 데이브는 아무렇게나 숫자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26, 3, 58, 28, 27, 57, 16. 그 쪽지를 바탕으로 데이브는 과학자를 찾았고 그를 데려간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어요. 암호화된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었고 데이브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화학자가 똑똑했네요. 쪽지의 각 숫자는 주기율표의 요소와 일치해요. 그래서 26에 해당하는 원소는 Fe, 철이에요. 숫자 3은 Li, 리튬입니다. 58은 Ce, 세륨이에요. 이 논리를 사용하면 첫 번째 줄의 철자가 펠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숫자는 니콜라스를 나타내요. 이름을 알아낸 후 데이브는 그 남자들을 추적하여 체포했어요. 헬레나가 드디어 새 기타를 얻었어요. 그녀는 당장 연주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야만 했어요. 헬레나는 악기를 자기 방 안에 두고 잠그고 나갔어요. 헬레나가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기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가족들 중 한 명이 그런 게 틀림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서로에게 장난을 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레나는 각각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헬레나의 어머니는 헬레나가 산 기타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헬레나의 방을 지나갈 때 그걸 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어요. 헬레나의 남동생은 하루 종일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기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헬레나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헬레나 방을 지날 때 기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헬레나는 나올 때 문을 잠갔었어요. 복면을 쓴 낯선 사람들에게 은행이 털렸어요. 강도 중 한 명이 은행 금고에 숨겨둔 돈을 모두 내놔! 라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구 직원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의 어머니였어요.
강도는 의심을 사지 않게 그 남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전화로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전화 걸어주시면 저녁 식사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5분 후 강도들이 아직 은행에 있는데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은 강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았죠? 창구 직원이 똑똑했어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몇 단어를 말하면서 음소거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전화선 반대편에서 들은 건 급한 일, 어머니 도움 전화 걸어요 였어요. 어느 마을 변두리에 유령의 집이 있었어요. 한 무리의 친구들이 그걸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들은 밤에 그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하고 그를 두고 갔어요. 집에서는 끔찍한 충돌음이 들려왔고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조는 다시는 친구들을 보지 못했어요. 조는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존이 주의가 아주 깊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자국은 많은데 밖으로 나오는 건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한 유명한 호텔이 7층짜리예요. 1층에 5명, 2층에는 8명, 3층에는 11명 이렇게 묵고 있어요. 다음 층에는 각각 이전 층보다 3명이 더 묵고 있어요. 어느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일 많이 부를까요? 1층이요.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선 엘리베이터를 불러야 하죠. 작은 마을에서 3명의 선생님들이 같은 날 병가를 요청했어요. 자넷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말했어요. 이제 깁스를 하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엠마는 운동을 잘못했다가 목을 다쳤다고 불평했어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티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팔을 다쳤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자넷이에요. 깁스를 하고 걷는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목발조차 하고 있지 않네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앞에 문이 4개 있는 방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물이 오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빨리 확인해봐요. 가장 왼쪽 문에 오른쪽 문을 열고 탈출하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문에도 오른쪽 문이다 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세 번째 문에는 자유는 바로 내 앞에 있다 라는 팻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표지판을 믿지 마라 라는 팻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 말장난이 좀 있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은 오른쪽 문으로 가라고 해요. 두 번째는 오른쪽 문이다 라고 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문을 말하죠.